좋은 어머니 스쿨을 진행을 이제 하면서 첫 번째 시간을 어떤 것으로 하면 좋을까? 물론 강사님들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어레인지가 되기도 했지만 제가 만약에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눈다면 이 대화에 대한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대화가 필요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김미정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제가 박수 쳐달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께서 제 속마음을 읽으시고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이 대화라는 거, 제가 이제 이 대화에 대해서 저 남편하고 한 5주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대화법을. 그게 우리 부부 사이에 또 제 삶에, 제 가정 안에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됐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날마다 말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고 너무나 많은 관계를 말로 이루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확한 대화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관계의 문제들이 있었구나. 이 내 안에도 있었고 어디서도 배우지 못한 거를 왜 이걸 안 가르쳤을까 하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주 동안 했던 부분,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사실 양재에서 리더십 훈련을 시킬 때 클래스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한 5주 정도 이걸 가지고 소그룹으로 이제 같이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를 모아서 1시간 안에 이걸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압축해서 여러분하고 다를 못할 수도 있지만 압축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대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코미디 프로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 대화가 필요해 이러면서 이제 그 아빠랑 가족이 밥을 막 먹어요. 밥을 막 먹다가 아이가 이게 아빠가 대답하기 어려운 무슨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실컷 말을 하다 말고 아빠가 갑자기 뭐라 그래요? 밥 먹자. 그러면서 갑자기 고개를 밥에다가 박아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대화를 끊어버리는, 또는 이 이야기는, 이 모습은 뭐예요? 밥 먹자는 진짜 밥 먹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또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얘기 그만해.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대화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흔히 여기 앉아봐. 엄마랑 대화 좀 하자. 여보, 나랑 대화 좀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럴 때의 대화의 의미는 우리한테는 말이에요. 이 verbal communication, 이 음성으로 들리는 말을 우리는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화의 정의를 보면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는 정보의 전체를 우리는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를 이야기하냐 하면 꼭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그 내용이 나한테 남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람이랑 한 얘기는 기억이 남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눈빛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손짓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내 안에 기억으로 남아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은 지금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하고 어떤 이야기를, 어떤 느낌을 주고받았어 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실제로 사람과 사람이 정보를 주고받을 때 음성으로 주고받는 것은 25% 미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나머지 75%는 무엇으로 전달을 하고 있냐 하면 우리는 말이 아닌 것으로, 표정일 수도 있고 태도일 수도 있고 몸짓일 수도 있고 이런 것으로 우리는 이게 전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노약자석 있는 데로 올라가서 이제 막 이렇게 갑니다. 노약자석 앞에 가서 아이고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청년 앞에 서서 몇 마디를 이렇게 아이고 해요. 이거는 아이고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이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요. 뭐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청년, 여기는 노약자석이야. 나는 노인이니까 자네 좀 일어나게.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앉아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청년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청년은 나 일어나기 싫어요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많은 삶에서 말과 말 이상의 것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남편은 이야기해요. 내가 너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 있냐?
나는 너한테 말한 적, 난 집에 들어가면 말을 안 해요. 내가 진짜 말하기 싫어가지고 그 잔소리 듣기 싫어. 내가 말해본 적이 없어. 라고 어느 남편이 이야기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남편은 진짜 말을 안 했을까요? 이 남편이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할 때마다 하고 고개를 돌릴 때 이 남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만해. 듣기 싫어. 나한테 제발 그만 좀 해라. 이런 말을 이 남편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대화라는 건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행동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이 개념이 이 뒤에 이제 저희가 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기 또는 말하기, 이 모든 것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즉 대화란 입을 통해서 말하는 언어적 대화 이상의 개념을 포함한다.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대화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른데 이 방법이요 학습된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겁니다. 사실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아기들은 울고 그러면서 이 말을 배워나가요. 그래서 이 학습이 되는데 어디에서 이 말하는 법이 학습이 되는가? 가정 안에서 말하는 법이 학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아이를 놓고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부모님이 말하는 것,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 아빠가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들으면서 말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뭐해요?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신문을 보고 있으니까 아빠한테 막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아빠 나하고 놀자. 아빠 나하고 놀자. 그러니까 아빠가 이야기를 해요. 야 아빠 신문 보잖아. 너 텔레비 봐. 텔레비 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텔레비를 보다 아빠가 신문을 다 본 것 같으니까 아빠한테 자동차를 휙 이렇게 밀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랑 자동차 놀이하자. 그러니까 아빠가 이 자식 이거 이러다가 아빠 치겠네. 야 이거 이렇게 던지면 어떡해? 그러면서 야 여보 얘 좀 데리고 좀 가봐. 이렇게 아빠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 아이가 조금 커서 그 다음에 아빠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농구 잘해요? 아빠 농구 잘하지. 아빠는 던졌다 하면 3점 슛이야. 아빠 나 요새 농구 배우는데 우리 나가서 농구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그럽니까? 야 달밤에 체조할 일 있냐? 아빠가 옛날에 그랬다는 거지. 아빠는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야. 야 공부해. 응? 너 숙제 다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 아이가 커서 그래서 어느 날 아빠가 아들에게 전화합니다. 야 오늘 우리 모여서 저녁 좀 먹자. 아빠 제가요 우리 오늘 친구들이랑 마침 약속이 있는데 엄마랑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가 지나서 이 아버지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가 아픈데 병원을 아무래도 가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아빠, 제가 진짜 너무 많이 바쁜데 아버지 어머니랑 다녀오시고 별일 있겠어요? 괜찮을 거예요. 그 근처에 있는 병원 다녀오세요 라고 전화를 끊는단 말이죠. 즉 관계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 이 가정 안에서 학습되어 간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는 뭐 해야 하는가? 대화는 배워야 합니다. 내가 학습되어진 내 안에, 내 가정 안에서 학습되어진 대화가 진짜 좋은 대화였는지 아니었는지, 왜냐하면 나는 의식하지 않고 나는 그런 방법으로 말하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 대화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첫 번째 대화는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대화 배우러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자, 여러분이 어떻게 대화를 하고 계시는지 미리 한번 프리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강의안 뒷면을 보시면 체크해 봅시다 라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 앞에 7가지에 여러분이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무슨 내용의 대화를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지를 지금부터 5분 동안 한번 원칙들을 배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 진단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니다. 5분 동안 한번 체크해 보세요. 굳이 남에게 얘기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한번 자기의 것을 조용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셨습니까? 누구와 가장 많은 대화를 하는지, 어디에서 어떤 대화를 하는지 그것을 가지시고 이제 그 대화들을 내가 과연 어떻게 가면 좋을지 이 대화 원칙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대화 원칙을 3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3가지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대화 원칙, 저희가 함께 큰 소리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합니다. 시작.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잠언 18장 21절 저희가 좀 같이 읽지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아니, 이 혀의 권세, 말에 죽고 사는 것까지 달려 있나? 개역 개정에 보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치현대에 이 말이라는 그걸 가지고 과연 사람이 죽고 사는 거에 문제인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말이라는 것이 성경은 이렇게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 말을요,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말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처음 나와요. 언제부터 계셨는지 알지 못해요. 이분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스스로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 스스로 계실 그때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은, 처음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고 계셔요? 말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낼 때 어떤 하나님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냐면 말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 말을 하시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 말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이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다스릴 때 뭘로 다스리시냐면 말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 다스린다는 게 뭡니까? 다스린다라는 게요, 질서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교통 표지판이에요. 교통 표지판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유턴하지 마시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다스립니다. 그래서 유턴하지 마시오라는 것을 유턴을 안 해요. 왜? 유턴을 하다가 오는 차랑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생겨요?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혼돈이었어요. 혼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으로 말씀으로 다스리시니까 이 온 우주가 뭐가 생겨요?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질 건 나누어지고, 돌아갈 건 돌아가고, 움직일 건 움직이고, 서 있을 건 서 있고, 이 말씀에 뭐예요? 다스림의 권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세의 모습으로 누구를 창조했는가?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말에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면 뭐해요?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으면, 이 다스림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영적인 영역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말이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이게 쉽게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이요, 영적인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것에 따라서 성령이 움직이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것에 따라서 악령이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제 내일이면 팔려서 내가 십자가를 질 거다. 이렇게 너희가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걸 볼 거고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더니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예수님 죽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죽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즉, 이 베드로가 자기의 인간적인 말을 하고 있을 때 이 말이 결국 뭐의 움직임이라는 걸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사단, 악령이 움직이고 있는 거라는 걸 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말을 통해서 또한 뭐가 움직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영이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요, 뭐를 형성하냐 하면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우리 안에도요, 우리 말이요, 사람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격을 형성해요. 그래서 푸코라는 유명한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말은 입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말은 마음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요, 남이 듣기 전에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들으면서 이 말을 통해서 내 인격을 뭐 하고 있어요? 형성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는 창조의 능력,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말은 그것만 변화시키는가? 말은요, 우리의 육체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다가온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주여, 시작. 주여, 저는 주를 제 집안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말의 권세를 믿음에 있는 백부장이 알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 뭐 몸으로 들어오실 것까지 있습니까? 말씀하시면 제 종이 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종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뭐 내 말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 같은 능력이 있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한 일을 네가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네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도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말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 임상 실험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그 심장 그 전문의였던 심장내과 전문의인 레빈 박사라는 사람이 했던 그 임상 실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심장 그 질환자들을 많이 보겠지요. 하버드대 의과대학의 심장 박사니까. 근데 이게 사람의 심장이 한 통으로 되어 있지만 가운데 이렇게 판막이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 판막이 4개의 판막이 있어서 좌우로 이렇게 심실, 이제 위가 심방이고 밑에가 심실인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요, 심장으로 피가 들어와서 왼쪽에서 심장을 뿜어내요. 피를. 그러면 들어오는 걸 받는데 힘이 들어요? 피를 뿜어내는데 힘이 들어요? 뿜어내는데 힘이 들겠죠. 그러니까 심장이 고장이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고장이 나냐 하면 이 왼쪽 심방, 왼쪽 심실 쪽에서 이제 거기에서 고장이 나요. 그래서 이 왼쪽이 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이 특이하게 우심방에 그 판막에 문제가 있어서 이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우심방하고 우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을 뭐라 그러냐면 트라이커스피드 스테노시스라고 이야기하는 병명. 그게 이제 그 판막 이름인데 그 환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흔하지 않은 환자가 들어온 거지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이 대부분 그렇지만 어떤 환자가 있으면 또 이제 특이한 케이스는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줄줄이 인턴, 줄줄이 레지던트 다 와서 이걸 이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 교육열에 불타는 레빈 박사가 다 불렀어요. 이제 인턴, 레지던트를 다 불러서 니네들 다 모여봐. 이 TS 환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병명을 약자로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학생들이 모여서 TS 환자래 이러면서 그걸 다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들어보고 심장 박동 소리를 들어보고 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뭐 거기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시리어스하지는 않아서, 그래서 응급실에 온 이 사람을 이제 돌려보내면서 며칠 동안 상태를 좀 보고 며칠 뒤에 다시 봅시다 이러고 이제 레빈 박사가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집에 갔다가 그날 밤에 호흡을 못하고 응급실로 실려 들어온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이 여자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 여자가요, 다 레지던트들이 인턴들이 와서 TS 환자래 이러니까 누워서 가만히 생각한 거예요. TS가 뭘까? 내 병이 왜 TS인가? 이게 terminate situation이구나. 이게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나는 그런데 뭘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으니까 이제 거의 끝나는 상황이니까 이 의사가 나를 집에 가라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 말을 붙잡고서 이 여인이요, 그날 호흡을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응급실에 실려 들어왔는데 의사가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이 말을 붙잡고 있는 이 여인이요, 결국은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말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반대 케이스가 이 병원에 또 있었어요. 아주 심장 기능이 극도로 악화된 노인이 한 명 있었는데 이 노인이 이제 병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 심장이 쉴 때 어떻게 뛴다 그래요? 쿵, 딱, 쿵, 딱 2박자로 쉬잖아요. 그런데 심장이 이제 멈추기 직전이 되면 그러면 쿵, 딱 사이에 스칼랍하는 이런 그 중간음이 들린대요. 뭐 저도 안 해봤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런 음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음이 들린대요. 그래서 쿵쾅 쿵쾅 뛰는 심장 중간에 들리는 이 삼음이 들리는데 이 이제 노인이 거의 심장이 멎을 때가 다 돼서 이제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삼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레빈 박사가 또 자기 제자들 가르치느라고 다 불러서 들어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레지던트들마다 와서 이 심장에다가 이걸 대고 들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들리냐? 그러니까 이제 예 들려요. 자기네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사람한테서 이 소리를 들어보는 게 잘 들립니다. 아주 또렷이 들려요. 이러면서 사람들마다 와서 막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러고 듣고 갔어요. 근데 이 노인이 누워 있으니까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노인이 그때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 심장 소리가 잘 들린대. 내가 잘 들리게 잘 뛰고 있구나. 여러분 이 육체가요. 우리 육체가 이 말에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말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권세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이 권세가 우리의 육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말에요 뭐를 없애야 돼요? 죽겠다를 없애야 된다고 제가 전에도 한번 드렸는데요. 다 살겠다로 바꾸세요. 배고프세요? 배고파 살겠다. 힘드세요? 힘들어 살겠다. 이 살겠다로 말을 바꾸셔야 돼요. 왜? 이걸 누가 들어요? 내 몸이 들어요. 그러면 죽겠다 그러면 내 몸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바꾸는 말의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에 어떤 권세가 또 있는가? 말은요 행동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잠언 6장 2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네가 한 말로 덫에 걸린 것이요 네가 한 말에 스스로 잡히게 된 것이다. 말에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이요 어떻게 말이 사람을 덫으로 붙잡습니까? 근데 말이 덫으로 붙잡아요. 이 내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말을 한 거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왜? 내가 듣기 때문에. 이게 말은 영적인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걸 내 영이 듣고 내 혼이 들어요. 그러면 내 속에서 내 말을 이루어내려는 왜?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내려는 의지가 내 안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거나 술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나쁜 습관을 끊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입으로 선포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못 끊으면 창피하니까 조용히 입 다물고 끊어봐야지 안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안 할 겁니다 라는 것을 내가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뒤에 실수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말로 선포합니다. 왜? 이 말이요 나를 지배해요. 그리고 내가 한 말을 내가 이루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영과 내 속에 있는 혼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켜서 이루어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안 할 거야. 가족에게도 이야기하고 내 친구에게도 이야기하고 이제는 내가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말이 사람을 붙잡아요. 사람들마다 붙잡혀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 근원적으로 붙잡힌 말이 있어요. 나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 내가 어릴 때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들었던 어떤 말 한마디가 나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아이가 정말로 힘든데 그 아버지 앞에 달려갔을 때 한 대 때리면서 따귀를 올려붙이면서 닥쳐! 라고 얘기한 한마디 때문에 실제로 실어증에 걸린 아이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양재오누리 교회에 있을 때 거기에서 이거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 대화법을 배우러 오신 자매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근데 한 자매가 있었는데 굉장히 여리여리하게 생겼어요. 목소리도 개미 소리만 해요, 이 자매가. 그리고 뭐를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말을 해야 되면 말을 잘 못하고, 그리고 말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를 좀 말을 시켜보려고도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 안에서 뭐를 했냐면 나를 붙잡은 말 찾는 시간을 한번 가졌었어요. 조용히 우리 무의식 안으로 들어가면서 나를 붙잡고 있는 말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이제 잠잠히 그 말을 찾는데, 이 자매가 어느 순간서부터, 그 자매가 그런 자매가 아닌데 막 통곡을 하고 소리를 크게, 워낙 소리가 개미 소리만 하는데 그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어릴 때래요. 크지도 유치원 고도 안 됐을 나이 때인데 집이 단층 집이고 위에 옥상 같은 게 이렇게 있었는데, 그 위에 이제 자기 남동생하고 그 옥상에 놀러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이렇게 막 뭘 장난을 치고 노는데 남자애들이 까불까불하니까, 그러다가 옥상 이게 턱이 낮으니까 이 동생이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놀래서 애를 붙잡고 소리를 지르고 아빠는 옥상으로 뛰어 올라왔는데, 이 자매가 거기서 동생이 떨어졌으니까 자기가 밀은 것도 아닌데 애가 장난치다 떨어졌는데 놀래갖고 이러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있으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애를 붙잡고 흔들면서 한 첫 마디가 뭐였냐면 네가 그랬지, 이거였어요. 그 말에 이 자매가 완전히 붙잡혀서 누구 앞에서도 항상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항상 자기 속에 자기를 붙잡고 울리는 말이 뭐냐면 네가 그랬지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을 못하게 됐어요. 이 자매가 너무 무섭고, 그리고 진짜 내가 그랬나 싶은, 자기가 안 그랬는데도 이 자매가 언제나 어디에 가서나 말을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그 성품이 말은 인격을 형성하는데, 이 자매가 그런 성품으로 바뀌어서 그것을 고쳐내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요, 붙잡고 있는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말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 말을 찾고, 그리고 그 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어내셔야 돼요. 때로는 나를 붙잡는 말이요, 진짜가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그런데 그 거짓의 말에 나를 붙잡고 있어서, 어떤 자매는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를 우연히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느냐, 이 엄마가 아버지랑 막 싸우는데 입을 뒤집어 쓰고, 유치원생이 있다가 엄마 아빠 싸우면 애들은 항상 입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귀는 쫑긋 다 듣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쟤만 안 태어났어도 그때 내가 당신하고 결혼 안 하는 건데 쟤를 임신하는 바람에 내가 당신이랑 결혼해갖고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고. 그 소리를 이 자매가 들으니까 이 자매 안에 뭐가 생겼냐 하면,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는 우리 엄마의 불행의 근원이구나. 그러면서 이 자매가 정체성이 점점점 낮아지고 우울증으로 빠져들어갔던 그런 자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나를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 사람을 붙잡는 권세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말에 있는 권세가 뭐냐? 말은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권세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니까 영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한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한국이 이렇게 부흥하게 된 데에는 어린 아이들이 코를 많이 흘려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애들이 코를 참 많이 흘렸잖아요. 이 엄마들이, 사실 한국 엄마들이 말을 이쁘게 안 해요. 그리고 저 육실알롤 저 어쩐 놈, 왜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게 이제 약간 습관처럼 붙어 있는, 특히 지방마다 좀 다른데요. 이 또 욕을 많이 하는 지방은요, 말과 말을 욕 사이에다 집어넣어서 하는 그런 그 문화가 있는데, 오로지 유일하게 애를 축복하는 말을 할 엄마들이 언제 했냐면, 코에다가 수건대고 흥해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한국이 흥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스갯소리지만, 야, 이게요 뭘 얘기해주고 있어요? 말에 권세가 있다라는 걸. 또 하나,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상대가 듣고 또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고 뭐라 그러시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겠다, 해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는 말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다 요새 하나님 굉장히 축복을 해주신대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이렇게 접시 안에 빵이 요만큼 있으면 이 빵 접시 옆에를 보지 않고 그거 있는 거를 보신다고. 그래서 누가 요새 좀 많이 힘드세요? 뭐 어떻게 가게가 어떠세요? 라고 얘기를 물어보면 항상 그 있는 것 때문에 그냥 자기는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제가 그걸 들으면서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걸 본인도 듣고 상대도 듣지만 누가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리고 그래,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해줄게 라고 하시고 이루셨구나 라는 걸 보게 된다라는 거죠. 저희가 아까 이제 대화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로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하십니까? 집에 들어가셔서 제일 처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집에 들어가면서 제일 처음 하는 말이 아유 또 이렇게 해놨냐? 이 소리가 제일 먼저 나오십니까? 언제나 사람들래 이 소리가 여러분 입에서 먼저 나오십니까? 어떤 말을 내가 제일 먼저 하고 있는지, 내가 배우자와 이야기할 때 또는 자녀와 이야기할 때 어떤 주제를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이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대화 원칙 첫 번째입니다. 대화 원칙 두 번째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대화 원칙 2 시작. 잘 듣는 것은 잘 말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잠언 18장 13절은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미련함 그 자체이고 망신만 당한다. 예, 잘 듣는다는 것, 대화라고 이야기하면, 대화법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하면 잘 말하지? 그래서요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책들이 나와 있냐면 설득의 심리학, 스피치의 기술, 뭐 이런 그 자기 개발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잘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흔히 말을 잘해라는 거로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잘 말하는 것보다 잘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잘 듣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왜 입은 하나 만들고 귀는 두 개 만들었어요? 한 번 말하고 몇 번 들으라고? 2번 들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잘 듣는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그럼 잘 들으면 입만 다물고 잘 들으면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잘 듣는 것도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잘 듣는 기술이 뭐냐면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어라. 이것을 다른 말로 여러분 뭐 이런 세미나 이렇게 많이 다녀보면 경청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경청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집중해서 듣는 게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 경청하는 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재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들을 때요,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시간이 없어. 이 듣는 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심이에요. 제가 저희 딸이 지금 한국에 갔어요. 이제 한국에 가면 그때부터 저는 저 딸하고 이 롱 디스턴스 연애를 하는 사람처럼 이 아이패드를 놓고 맨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젯밤에 제가 저희 이제 딸하고 얘기하면서 야 엄마 기도해줘. 엄마 내일 좋은 어머니 스쿨 강의해야 되는데 좀 자신이 없다. 강의도 하도 오랫동안 안 해보고 뭐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저희 딸이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희 딸이 저한테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엄마가 이 좋은 어머니 스쿨 강의하거나 이럴 때 자기가 와서 간증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야 네가 있었어야지. 네가 간증을 하는데 엄마 내일 하는데 너 없잖아. 그랬더니 엄마 내가 다음에 거기 있을 때 하면 꼭 가서 내가 간증하고 엄마 내가 피아노도 쳐줄게. 피아노 진짜 못 치는데 요새 좀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엄마 뭐가 제일 중요할까? 좋은 엄마, 제가 물어봤어요. 좋은 엄마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뭔 거 같니? 그랬더니 제 딸이 뭐라 그러냐면 인내심?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 좋은 엄마한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심이지. 특별히 듣는 데에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바빠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자꾸 어떻게 하냐 하면 재촉을 해요. 그래서 빨리 얘기해. 결론이 뭐야? 이러면서 이 재촉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요 잘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룸을 좀 가지고 이 인내심을 가지고 들을 때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다른 거 하면서 듣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 그리고 애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뭐 딴 거 하면서 그래 왜? 그러고 얘기를 해요. 엄마 나 들어봐. 그럼 듣고 있어. 이 손은 내가 이거 움직이면서 귀는 열려 있어. 너 얘기해. 근데 애는 듣는 것 같지가 않은 거니까 엄마 들으라고, 듣고 있다고 말해.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들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집중해서 이거를 내려놓고 잠깐이라도 쳐다보고 무슨 일이니? 라고 눈을 맞춰줄 때 이 사람은 그것을 듣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잘 듣는다는 건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행위입니다. 잘 들을 때 존재가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이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워 있어요. 자기를 표현하는데 뭘로 표현하냐면 울음소리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배가 고파도, 내가 똥을 싸도, 내가 배가 아파도, 졸려도 아기는 뭐해요? 울어요. 응애 하고 웁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듣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뭐를 해줘요? 그 애한테 집중하면서 반응을 해줄 때 이 어린 아기는 뭐를 배우기 시작하냐 하면 내가 용납되고 있구나. 이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 인티머시, 친밀감을 형성하는 기간인데, 아기들은요 그걸로 인해서 자기 존재의 정체성, 자기 셀프 이미지를 형성해 가요. 사람들은 모두 누구나 자기의 소리를 들어줄 때 자기의 이미지가 성장해 가고 있고 그것을 채워 나갑니다. 그래서 이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유명한 가족 치료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팟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아리 이론인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속에 항아리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빈 항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빈 항아리에 자기 셀프 이미지를 채워 나가요. 그래서 이 셀프 이미지를 언제 채우는가? 누가 나를 잘 들어줄 때, 그때 내 좋은 셀프 이미지가 점점 레벨이 업이 되는 거야. 그 안에 채워져요. 그래서 잘 들어주고 왜? 뭐 도와줄까? 무슨 일이 있어? 뭐 필요해? 이 엄마가 반응해주면서 그 아이의 말을 잘 들어줄 때, 그때 이 사람 안에, 인격체 안에 있는 이 항아리의 셀프 이미지, 좋은 셀프 이미지가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이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일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잘하지도 못하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근데 아주 매년마다 탑 1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탑 1위를 하면 왜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뭐 주잖아요. MVP 이런 거에서 뭐 주지 않습니까? 물어봤어요. 당신이 보험 세일즈를 가장 잘하고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뭡니까? 근데 그 사람의 한마디가 뭐냐 하면 끝까지 들어줍니다.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끝까지 들어줄 때, 그때 그 사람은요 자기 안에 이 팥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이 듣는 게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 바빠, 나 시간 없어. 이 존재보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너라는 존재보다 내가 이 일하는 게 더 중요해. 이거예요. 내가 그걸 안 듣는 건 나 이거 하는 게 중요해서 이 아이랑 이야기하는 시간보다 이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재촉을 하고 듣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 듣는 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듣는다는 행위는 내 팥 안에요 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내 속에 담아줘야 돼요. 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상처가 있는 사람, 셀프 이미지가 낮은 사람일수록 내 안에 이제 칠판이 있으면 좋은데 내 안에 이렇게 셀프 이미지가 낮으면요, 그 안에를 다 뭘로 채우냐 하면 자기 소리로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낮은 셀프 이미지에 자기가 나는 못났어, 나는 사람들이 안 좋아해, 내가 나를 사람들이 무시해, 뭐 이런 거로 자기 소리를 가득 채워놓은 사람은, 목구멍까지 자기 소리가 차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내 속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룸이 없어요. 그래서 잘 듣는다는 거는 어떤 영역이냐 하면, 내가 내 상처를 뭐 해야 되냐면 다스려야만 들을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잘 듣는 게 왜 힘드냐면 이 상처가 있어서 내 속에 낮은 셀프 이미지를 가진 사람일수록,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아상이 낮은 사람일수록 잘 듣지 못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왜? 그 속에 내 소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듣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TV를 보면서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의 말을 얼마나 집중해서 듣는지 몰라요. 옆에서 불러도요 듣지를 못할 정도로 거기에 집중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요 경청을 합니다. 그렇게만 들어요. 거기다 공감까지 해요. 그래서 같이 울어요. 그 여자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그 여자가 슬프면 같이 슬프고 그것만 하는 줄 아세요? 저희가요 작년에 내 딸 서영인가? 이건 뭐 제가 그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일일 드라마였는데 어느 권사님 모임의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서영이 살려주세요. 사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의 말은 이렇게 집중을 해서 공감을 해서 그래서 들으면서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그런데 정작 나하고 관계가 있는, 정작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의 소리를 정말 그 드라마 보는 한 45분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집중을 해서 그것을 내가 경청을 해주고 거기에 공감을 해주고 같이 아파해줘 봤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들어주는 이야기인데,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을 치유하는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중요한 거를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우리 안에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잘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해하면서 듣는 것이에요. 이해하면서.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고등학생 2,000명을 놓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06년도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너는 누구하고 상담하니? 라는 것을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44.7%, 부모님이 27.2%, 형제가 15.4%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5년 뒤에 2011년에 다시 조사를 했어요. 친구가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예? 올라갔지요. 51.1%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좀 엄마 아빠를 나눠봤어요. 엄마랑 몇 프로? 엄마랑 19%. 아빠는 몇 프로? 아빠는 3%. 대화학교 아빠들도 좀 해야 되겠지요. 문제는요,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한다가 16.2%였어요. 누구하고도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2011년도 통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15년도 통계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저는 아직 발견은 못했어요. 아직 안 나왔죠. 2015년도 안 됐으니까. 분명히 부모들은 점점 줄었을 거예요. 여러분 미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기다 이제 아이들하고 언어까지 잘 안 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 프로테이지는 말도 못하게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19%의 엄마하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은요 그 엄마들이요 대화할 수 있는 엄마들이에요. 물어봤어요. 왜 너는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엄마 아빠랑 이야기를 하지 않니?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이들이 쓴 이유가 뭐였냐면 친구는 이해해 주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부모는 이해해 주지 않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듣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해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걸 이해를 해주면 그러면 이대로 다 들어줘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부담을 가지고 마음을 딱 닫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것은요 듣는 데의 첫 번이에요. 그 다음에 행동은 그 다음에 본인도 얘기하고 이해가 되고 나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어벽을 쳐놓고 이거 내가 공감해 주면 그대로 다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하면서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잘 듣는다는 건 뭐냐? 공감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감하면서 듣기 때문에 이때 무슨 뭐 그런 거 해봤어요. 군화요법 이런 거 여러분 아세요? 와서 막 울면서 엄마 나 속상해 죽겠어 막 이러고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아유 우리 주은이 속상하구나 라고. 이게 뭐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게 듣는 것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공감하면서 듣는다는 일은요, 치유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공감하면서 들어줄 때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어요. 저는 이 대화학교를 하기 전까지 제가 1996년도인가 아마 이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벌써 20년쯤 됐네요. 이제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해서 부부 일로 싸우는 일은 그렇게 흔히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저희 시댁 같은 경우는 제 남편이 셋째예요. 누나도 있고 형도 있고 셋째 아들인데 집안의 모든 부모님의 그것을 제 남편이 다 끌고 가고 어머니도 둘째 아들한테 굉장히 디펜드온이 돼 있는 그런 집에 이제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제가 처음 우리 시댁에 이제 인사드리러, 왜 이제 여자를 데리고 가서 시댁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추석 때쯤 돼서 제가 이렇게 선물 세트를 사들고 그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우리 시어머님께서 나오시질 않고 방 안에 다리를 뻗고 앉으셔서 우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이노 장가가면 내가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나. 굉장히 그 둘째 아들이 너무 어머니한테, 왜냐하면 이제 그 큰 아들에 비해서 제 남편이 굉장히 자상해요. 오늘 이거 세팅할 때도요, 제 남편이 와서 같이 도왔어요. 의자 다 치우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를 해주는 남편이니까 어머니한테 어떻겠어요. 진짜 저희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입에 혀처럼 움직여주는 야곱 같은 아들이 제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항상 어떤 문제보다도 이 시댁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남편도 굉장히 예민하고 저도 그렇게, 그래서 다른 일에는 굉장히 괜찮은데 이 시어머니 얘기가 나오면 저희 남편이 확 받아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뭐 때문에 뭐 전화를 해서 저한테 화를 내시고 저를 힘들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남편이 들어오면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 말은요, 내 속에 담아놓은 건 나오게 되어 있지요. 제가 말 안 하려고 한번 말씀드렸죠. 입에 자크를 채웠는데 자크 사이로 삐져나오더라. 그래서 제 남편이 화장실에 가갖고 이를 닦는데 쫓아 들어가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저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 제 남편이 처음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그러면 어머니인데 버리냐? 이게 제 남편이 처음 나오는 반응이었어요. 살아계시면 살아계시는 동안 그래야지 어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이렇게 어려움이 저희 부부 사이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화학교를 하면서 이제 공감하면서 듣는 것이 이 치유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 남편이 이제 귀담아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 대화학교는 부부가 같이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무슨 또 서운한 일을 이제 생겨서 제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람의 상처라는 게 재밌는 게 아문 것 같아도 이 상처가 있으면요, 지금 다친 거에 예전 거가 엎어져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항상 스토리 있으시죠? 1, 2, 3절. 그래서 이제 꼭 사건은 이것 때문에 시작이 돼. 지금 아이한테 어떻게 된 걸로 사건은 시작이 됐는데 이 사건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 10년 전, 20년 전 어머니가 나한테 하셨던 사건들이 줄줄이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뭐 이거를 줄줄이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이 3절 레파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얘기를 할 때 이 3절 레파토리가 시작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 막 한참 뭐 지금 뭐 그것만이 아니고 어머니 예전에도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더니 지금까지 이제 막 제 레파토리가 나오는데 갑자기 제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게 말이야, 어머니가 왜 그러시냐? 그런데요, 이 예상하지 않은 반응인 거예요. 원래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 그동안은. 그럼 뭐 어머니인데 뭐 연을 끊고 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남편이 그러게 말이야, 어머니가 도대체 왜 그러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요, 얘기했던 것 중에 한 1절이 툭 떨어져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뭐 고모가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얘기를 했더니 저희 남편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걔가 좀 그렇지, 그게 집애가 못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 신우 스토리 1절이 또 툭 떨어져 나가네. 그렇게 몇 번을 공감해서 이 남편이 들어주는데요, 제 속에서 치유가 조금씩 일어나면서 이 떨어져 나간 것들 점점 스토리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3절까지 할 게 없어. 그리고 그때 이미 다 듣고 없어졌어.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공감해서 들어주는 건요, 어떤 사건이냐,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같이 그래, 그렇지, 너 그렇지, 너 아프지, 너 힘들었지. 여러분, 이게 내 상처가 있으면요, 우리는 내 소리가 꽉 찼다 그랬죠. 내 소리가 뭐예요? 나 힘들어. 이거에 내 소리가 꽉 차 있어서 안 들어와. 그러니까 계속 내 말만 하고 싶어요. 나 힘들어, 나 힘들어, 나 힘들어. 그런데 그래, 너 힘들지? 라는 한마디를 하기 시작을 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자녀 안에, 부부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치유가 일어나요.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면요, 내 속에 빵빵하게 채우고 있던 내 소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잘라져 나가요. 툭 잘라져 나가요. 또 툭 잘라져 나가요. 그러면 내 소리가 차 있던 게 잘라져 나가면서 그 속에 뭐가 생깁니까?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그 공간이 나로 하여금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요, 이게 내 속에 내 소리들이 이렇게 잘라져 나가고 맨날 피해의식과 나는 힘들게 살고 나한테만 이렇게 하고, 이 소리가 내 속에 꽉 차 있던 게 툭툭 잘라져 나가면서부터 제가 들을 수 있게 되니까,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이하고의 관계도, 아이한테도 맨날 제가 이렇게 튕겨져 나가다, 이제 제 말하는 법 할 때 제가 다시 이 부분을 다루겠지만, 내 속에 이 룸이 생기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나도 먼저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안 들어주면 나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내 속에 한마디를 또 채우는 분이 있어요. 내 남편은 그거 안 들어줘 갖고, 내가 남편이 그렇게 좀 들어주면 내가 치유가 될 텐데. 여러분, 여러분의 소리를 날마다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들으세요, 우리 이야기를. 그러면 여러분, 그걸 들으시고 그게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잘 듣는다는 건 무엇인가? 무언의 대화도 들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말로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이 아닌 것으로 75% 이상을 말을 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말뿐만 아니라 그 무언에 대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가정 사역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 사역을 하면 애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데, 제 딸이 어릴 때 저는 봉사자고 거기에 이제 지원자로 들어오신 가정 애하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걔를 싸운 데다 제 딸이 이렇게 굉장히 좀 어릴 때 이렇게 잘 못해서 그러면 막 물어요. 그래갖고 그 지원자 들어온 애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봉사자인데 지금 이 새로 들어온 사람 자녀를 물었으니 제가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애를 갖다가 막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애를 야단을 치면서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강사로 오셨던 그 사모님이 이게 저한테 이렇게 오시더니, 그랬더니 이제 우리 딸이 그때부터 악을 쓰고 뒤를 떨어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땀을 찔찔 흘리면서 울지 말라고 다그치고, 너희가 잘못했다고 애한테 가서 사과하라 그러고 막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모님이 오시더니 우리 딸을 이렇게 집사님 이렇게 하면서 저를 이렇게 하더니 우리 딸을 이렇게 잡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유 너 억울하지 그랬어요. 근데 저는 못 봤는데 아마 그 애가 먼저 막대기 같은 걸 가지고 우리 딸을 계속 찔렀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자기도 참다 물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와서 어떻게 했냐면 얘를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집사님이 너 억울하지 이렇게 그 사모님이 한마디 했는데요, 얘가 갑자기 울음을 그쳤어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자기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뒤로 뒤집어져서 우는 그 말의 뒷배경은 뭐였어요? 자기 억울하다는 거야. 억울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무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걸 잘 못 들었어. 이 아이가 말하고 있는 뒷배경을 내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잘 듣는 것은 이 무언의 대화도 들을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솔직하게 듣는 거예요. 내가 듣지 못했으면 그걸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내가 대화하다가 이게 정확히 듣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면, 야 지금 엄마가 듣고 있는 거 네가 이렇게 말하는 거 맞지?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맞는지 아니면 아닌지, 그래서 정확하게 말을 나한테 줄 수 있도록 잘 듣는다는 거, 내가 투명하고 내가 솔직하게 듣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듣는 것 중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점쟁이 노릇 하시는 분 계세요. 네가 말 안 해도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지 다 알아.
네 말의 뒷배경이 뭔지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점쟁이 노릇을 하면서 엄마 오늘 어디 나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가 나가라고 물었어요. 너 엄마가 나가면 게임하려고 그러지? 이 뒷배경을 내가 점쟁이처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해버리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건요, 엄마 오늘 몇 시쯤 나갈 것 같은데 왜 그래? 듣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점쟁이 노릇을 하지 마시라는 것. 내가 속셈 다 알아라고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게 듣는 가장 중요한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이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유대인의 교육의 첫 번째, 그 유대인 교육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쉐마 교육 들어보셨어요? 쉐마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쉐마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이 뭐냐 하면 들으라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그 말씀에, 신명기 말씀에서 따온 건데, 여러분 이 유대인의 교육의 기본은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듣기 전에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예요? 아까 저희 지났지만 뭐예요? 미련함 그 자체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 전에 말하는 것처럼 미련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잘 듣는 것 여러분 훈련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대화 원칙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대화는 관계를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대화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없으면 대화가 필요 없어요. 인간은 관계를 전제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무인도에 떨어졌어도 뭐를 해야 돼? 대화를 해야 돼. 그러니까 배구공 하나를 그림을 그려서 앞에다 놓고서라도 뭐를 합니까? 영화에 나오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관계적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해서 관계를 디벨롭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간 기본적인 하나님이 가진 속성이에요. 이 대화라는 말이라는 게. 그런데 이 모든 대화는요 뭐를 수반하냐 하면 이 관계를 수반합니다. 이제 오늘 이 좋은 어머니 스쿨이 끝났어요. 여러분이 이제 밖에 나가서 커피숍에 가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이러면서 못 보던 분이 한 분 이렇게 보였어요. 저분 인상이 괜찮은데 내가 저분한테 말을 시켜볼까 말까. 내가 시켜볼까 말까라는 이 말은요 뭐를 전제로 하고 있냐면 위험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내가 말을 시켰을 때 이분이 네 이러면서 같이 저는 누구예요? 이렇게 대화로 나를 용납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집사님 저 지금 바쁜데요? 그러면서 거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무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화를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해. 이거는요 이 모르는 관계뿐만 아니라 아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에게 말을 시켜봅니다. 그런데 애가 들어왔는데 애가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여요. 내가 지금 말을 시킬 때 이 관계에서 이것이 용납이 될 수도 있고 거절이 될 수도 있는 관계의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수반한 대화는요 반드시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위험을 동반하지 않으려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뭐를 아냐 하면 대화를 시도하지 않아요. 왜?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 위험을 동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대화를 어떤 대화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냐 하면 병적인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대화는 관계를 성장시켜요. 그런데 병적인 대화는요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면 이 병적인 대화의 특징이 뭐냐? 이 병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그 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걸 어디서 들었는지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맥락 가운데 이야기하는지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위를 다 흐려서 흐리멍텅하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흐려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을 할 때, 우리가 이 건강한 대화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송신자,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하는지,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내용의 원천이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TV 어느 프로에서 봤는데, 내가 오늘 신문에서 봤는데 누가 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원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메시지가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받는 사람을 정확히 얘기해요. 내가 당신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얘기합니다가 정확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사실 참 건강한 대화를 안 하셔서 저도 그걸 못 배우고 자랐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굉장히 잘못된 이 병적인 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엄마가 막 화를 내요. 아빠가 이걸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걸 안 듣고 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셔서 물어봤어요. 엄마, 그걸 아빠한테 얘기했어?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야, 옆에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그게 안 들리냐? 그러니까 옆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하고 내가 옆에서 계속 혼잣말처럼 궁시렁궁시렁, 아유 이걸 또 이렇게 놨어, 이거 좀 갖다가 저기 쓰레기통 안에 넣으라는데 이걸 여기다 꼭 이렇게 놓고 이거 누구 보고 치우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수신자와 송신자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 놓고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놓고 정확하게 나는 당신이 요거를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송신자와 수신자를 정확하지 않게 얘기하는 그런 대화법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대화가 어려워요. 저희 아버지는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 안 해요. 일단 말을 시작하면 화부터 내요.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게 하지 않고, 왜? 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서로 부딪혀질 것 같으니까 이 병적인 대화로 위험을 자꾸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적인 대화가 깊은 사람들은요, 이 병적인 대화가 패턴화가 됩니다. 말하는 패턴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 싫어해. 이게 뭐예요? 어디서 원천인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얘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래? 너 무슨 소리 들었어? 아니 뭐 누가 얘기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좀 적극적이 돼야 잘 산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적극적이 되지 못해서 네가 속상해? 그렇게 물어보면 또 그 다음에 다른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들었는지,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 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자기 속에 파편적으로 들어가 있는 자기 소리들 있잖아요. 낮은 자존감 안에 있고 그 들어와 있는 말들을요 그냥 뽑아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병적인 대화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정확한 걸 얘기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회피하고 얼버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병적인 대화다라는 것이에요. 잘 말하는 것은 건강한 대화는 우리의 관계를 성장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잘 대화하는 건 건강한 대화는 무엇인가를 얘기하기 전에 대화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조금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 얘기하기가 제가 그런데 여러분 보시고요.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시하고 강요하는 것, 이것을 흔히 엄마들은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너 이거 해야 돼, 너 오늘 저거 해야 돼, 이거를 우리는 자녀하고 대화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한테는 그거 대화 아니에요. 그거 뭐예요? 잔소리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계속 지시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아이랑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아이하고는 전혀 대화하지 않은, 이건 대화 아니에요. 한국의 그 청소년 사역하시는 김인환 목사님이 쓰신 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사춘기 아이와 원수가 되는 길을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어떻게 하면 당신의 자녀와 원수가 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지시하고 강요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와 100% 원수가 됩니다. 이건 대화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경고하거나 위협하는 말. 여러분 이것도 대화가 아닙니다. 뭐라 그래요? 너 그렇게 계속하면 용돈 없어. 오늘 밥 안 줘. 이런 건 아이한테 대화가 아니에요. 야, 너 그거 해?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런 것도 대화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고하고 위협하는 것. 또 훈계하고 설교하는 어머님 계시죠. 아이가 엄마 나 이거 먹기 싫어. 아프리카에 굶고 있는 애들이 몇 명인데. 그러면서 훈계하고 설교하면 여러분 이거는요 들어지지 않아요. 왜?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고하는 것. 충고하는 것도 사실 들려지지 않아요. 와이프가 차를 타고 가다 차가 멈췄어요.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차가 멈췄어.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때 가갖고 그거 차 점검 좀 하라 그랬지. 이게 대화예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충고하는 것 이것도 대화 아닙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도 충고 이것도 그 대화 아닙니다. 여자들은 주로 비난을 하고요. 남자들은 주로 비판을 합니다. 남녀의 차이인데 도대체 너는 언제나 그 방 한번 치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도 아이한테 전혀 되지 않는다. 생각외로요 여러분. 칭찬도 대화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어떤 칭찬이냐? 내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칭찬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딸 숙제 잘하는 거 보니까 진짜 예쁘다. 우리 딸은 언제나 이렇게 오면 방을 잘 치워놔. 내가 목적을 가지고 뒷배경으로 뭔가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칭찬들이 있어요. 있으십니까? 예, 그것도 대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놓고 또 칭찬했대. 그러지 마십시오. 비웃거나 조롱하는 말. 여러분 이것도 대화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손으로 쓴 거냐, 발로 쓴 거냐, 이런 말. 또는 어느 날 남편이 와서 뭔가를 조금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우리 자녀가 뭐를 했어요. 아니 왜 안 하던 짓을 이렇게 하고 그럴까?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뜰래나? 이런 말들, 조롱하고 약간 비웃는 말들. 여러분 이것도 대화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욕설 당연히 대화에 들어가지 않지요. 추궁하는 말. 이거 네가 그랬어? 왜 그랬어? 이런 말. 이것도 여러분 아이한테 대화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피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다가 뭔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밥 먹자. 이게 대화다? 아니다. 이렇게 다른 말로 말을 돌려버리는 것. 또 비교하는 말. 그것도 대화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 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나는 심각하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거를 농담으로 받아서 치워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 병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화를 하는 게 관계를 성장시킬까요? 첫 번째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걸림돌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말을 할 때 대화에 걸림돌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벙어리형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슨 일도 자기를 잘 표현하지 않아. 그냥 조용히 살자. 그냥 싸움 일어나느니 내가 그냥 내내 말은 계속 내내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알았어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나를 표현하지 않고 왜냐하면 항상 예스일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항상 예스인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로 그걸 들었느냐?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자기가 예스라서 예스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노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생길까 봐. 그래서 회피해버리는 것으로 하고 있는 벙어리형 걸림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요거랑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나눔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중대화형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행동과 다른 것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말로 얘기하는 것과 내가 행동으로 주는 메시지가 같아야 사람은 그걸 다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저희가 이제 어머님 칠순을 해야 돼요. 팔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번에 그거를 좀 친구분들 모시고 팔순을 할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셔요? 아유, 그딴 거 뭐 하러 하냐? 나는 안 한다. 절대로 나는 그거 안 한다. 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진짜 안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화를 내시기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말로는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머니 화나셨어요? 그럼 아유 화 안 났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행동은 다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아요. 우리의 자녀한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자녀가 이걸 잘못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막 화가 나서 말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이거 잘못했지? 너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또 우리 자녀 중에 우리 아들도 그렇지만 너무나 그 말을 말대로 잘 듣는 아이들은 나갈 준비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가방을 쌉니다. 이 가방을 싸서 가방에다가 차곡차곡 자기가 할 거를 챙겨서 가방을 메고 진짜 집을 나가요. 그러면 또 이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 나가!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메시지를 행동으로도 이중을 듣고 말로도 이중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자꾸 이중으로 메시지를 주면 얘가 이렇게도 못하겠고 저렇게도 못하겠고 진짜가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면요. 이런 사람이 대화를 병든 대화로 가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자꾸 위험한 걸 회피하는 그 병든 대화의 패턴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보를 A를 주려면 내 행동도 뭐예요? A를 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와서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화났어?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인상 딱 쓰고 안 났어. 그렇게 얘기하면 내 얼굴은 화났고 내 입은 화 안 났고 그럼 애가 혼란스러워요. 엄마가 화가 진짜 안 났나? 지가 진짜 났나? 이거를 끊임없이 진위를 어느 게 진짜 메시지인가를 찾아야 되면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를 쳐다보고 활짝 웃어주면서 엄마 화 안 났어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내 얼굴과 내 태도와 내 말이 이중 메시지가 아닌 하나의 메시지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집에서 이 이중 메시지를 많이 들은 아이들의 경우에요. 정신분열증 가운데 들어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다른 게 자기한테 다른 메시지가 동시에 주어지는 거예요. 어느 걸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숨어버려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지나갈 텐데 스쿼시형이 있어요. 뭐냐면 말을 이렇게 나한테 줘요. 그러면 제가 뭐 해야 되는데 말을 받아야지요. 근데 어떤 분은 말 가지고 테니스나 스쿼시를 치시는 분이 있어요. 말을 탁 던지면 그 말을 탁 받아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남편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밥 다 됐어?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좀 뭐 몇 분 걸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를 점심 안 먹었어요? 이러면서 말을 탁 받아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갖고 스쿼시로 이렇게 치는 여러분 이거는 대화에 뭐가 됩니까? 걸림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대화법을 쓰시게 되면 이 대화가 어떤 대화가 되냐면 병든 대화가 돼요. 그런데 병든 대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사용하는 대화법이요 패턴화가 되는 거 아세요? 내가 이런 스타일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런 스타일로 나를 표현하고 대화하는 패턴이 내 속에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머리로 알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패턴으로 내가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대화의 패턴을 가지고 관계를 하면 관계의 패턴도 그렇게 들어가요. 내가 이 사람한테 항상 지적을 했어요. 이제 대화법을 들었어. 그리고 집에 가서 나는 지적하지 말아야지. 근데 들어가면서 애가 이렇게 해놓은 걸 보는 순간서부터 뭐가 튀어나와요? 지적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 그 관계로 대화하던 패턴이 길이 생겨버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요 관계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건설적일 수도 있고 파괴적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지금까지 대화가 아닌 것들 내가 쓰고 있는 걸림돌들에서 쓰고 있는 관계를 성장시키지 않았던 파괴적인 말들이 있으시지요?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한번 잠잠히 생각하시면서 거기에다 한 5가지만 써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파괴적인 말, 내 자녀한테 하는 말, 내가 자주 쓰고 있는 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옆에 사람하고 안 나눌 거니까 솔직하게 한번 써보십시오. 잘 말한다는 것, 걸림돌을 사용하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 말한다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병든 대화는 이걸 다 흐린다 그랬어요.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는지, 누구에게 말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어디에서 온 메시지인지 그것을, 그리고 내가 어떤 배경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부가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보,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열바인의 애들은 최소한 학원 몇 개는 보낸대요. 운동도 남들 안 하는 거 시켜야 나중에 대학 가는데 좋대던데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이 한다고 다 같이 춤을 추는데 왜 이렇게 난리를 떨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뭐 말만 하면 왜 화부터 내요? 내가 무슨 난리를 떨었어요? 말을 못하게 사람 기를 죽여. 남편이 이야기해요. 내가 기를 죽여? 남의 집 애들 학원 운동 몇 개씩 시킨다고 남편 기 죽이는 게 누군데?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도둑이 지발절인데더니 밖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마누라한테만 큰 소리 치지. 응? 애도 당신처럼 만들 거예요? 미국까지 왔는데 애들 서포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내가 못 살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못 살아? 그래, 아유, 못 살면 관두자. 미국만 오면 안 보내고 다 될 것 같이 그러더니 직장 다 버리고 미국 오게 하더니 야, 나도 맨날 이 짓 하는 거 지겹다. 집에서 이러니 밖에서 잘 될 게 있냐? 관두자. 대화했어요? 안 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송신자가 말을 보낼 때, 수신자가 말을 받을 때도요, 정보를 내가 셀렉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듣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하는 메시지 안에서 메시지를 다 듣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내가 셀렉트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얘기를 할 때 이 동네 애들은 학원을 2-3개씩은 보낸대요. 운동도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좀 시켜야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된대요. 라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 그 중에서 이 남편은 뭐만 정보를 셀렉트 합니까? 아, 내가 못 보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네가 돈 더 많이 벌어오라는 얘기지 라고 거기서 정보를 뽑아서 셀렉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보를 셀렉트하고 또 그 다음에 아유 뭐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요? 나 말 못하게 당신이 하지, 요걸로 셀렉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보를 전체를 다 듣고 전체를 다 말하지 않고 그 중에 정보를 셀렉트하는 데에 우리 안에 대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내 정보를 주고 또 정확한 정보를 줄 때 사실만 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내 느낌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느낌을 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I message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온 거 보세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잔소리하고 지시하고 강요하고 다 무슨 메시지예요? You 메시지예요.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왜 그렇게 했어? 이게 다 You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표현을 할 때 정확한 내 것을 표현을 하지만 또 하나 뭐 또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내 느낌도 내 감정도 정확하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애들 야단칠 때 당신이 나와서 나한테 뭐라 그러면 내가 엄마가 아닌 애가 된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하고 굉장히 기분 나빠서 때로는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그거로 인한 내 기분이 어떤 건지를 내 아이 메시지로 표현을 해내는 거다라는 겁니다. 잘 말을 한다.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다음 그 원칙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 말을 할 때요. 제가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언버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말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태도는요. 그릇하고 같아요.
즉 내 말의 내용을 담아서 먹이는 그릇이에요. 근데 아무리 맛있는 밥도 더러운 그릇에 담아주면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왜 나는 좋은 말을 하는데, 나는 좋은 엄마가 되고자 좋은 말을 하는데, 나는 내 남편을 조금 잘 세워보고자 좋은 말을 하는데 상대가 이 말을 안 먹냔 말이에요. 그릇이 더러워요. 그래서 이 태도가 말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건강한 대화를 하는 마지막 비결은 뭐냐면, 살리는 말로 여러분 속을 채우십시오. 말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속에 쌓아진 선으로 선한 것을 내고 그 사람의 손에 쌓아진 악으로 악한 것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무슨 말이 쌓여져 있느냐가 결국은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입술로 거두는 것으로 배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요 말씀만 드리고 저희 잠깐 조별로 나눔하고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이제 저희 아들하고 저희 딸이 있는데, 저희 아들은 아침에 밥을 먹어야지 속이 편하네요. 저희 딸은 아침에 밥을 먹으면 싫어요. 빵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양식과 한식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은 순해서 사실 뭘 줘도 그래도 불평 없이 먹는 편인데 비해서 우리 딸이 좀 까탈스러워서 아침에 뭐 그렇지 않은 걸 주면 이래서 안 먹는다 저래서 안 먹는다 이렇게 안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제 우리 아이가 중학생 때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 빵을 달걀이랑 뭐랑 해서 이렇게 빵을 차려서 이제 우리 딸 앞에 놓고, 우리 아들은 빵을 줄래니까 속이, 걔는 그러면 설사를 자꾸 하니까 이제 반찬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보니까 김치찌개 먹다가 요만큼 남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이렇게 밥 몇 숟가락 넣어서 이렇게 참기름 넣어서 이렇게 볶아가지고 계란 한 거 있으니까 그거 위에서 이제 우리 아들을 줬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고등학생이라 먼저 가니까 나와서 우리 아들이 그걸 먹고, 그리고 갔는데 우리 딸이 그 다음에 가려고 나오더니 딱 식탁에 앉아서 뭐라 그러냐면, 나도 김치찌개 비빔밥 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요만큼 있던 김치찌개 해서 먹여서 그거 찌끄레기 해서 보냈는데 없으니까, 아니 너 빵 좋아하잖아, 넌 빵 먹어 그랬더니 제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거 좋아하니까 그거 내놓으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김치찌개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너 이거 먹고 가라고 그러는데 저희 딸이 굳이 그럼 자기 이거 안 먹는데요. 그래서 이제 애는 학교는 늦었는데 그때부터 저하고 우리 딸하고 뭐가 생겼냐면, 이제 서로 오기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너 이거 먹기 전에 학교 가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그때부터 앉아서 우리 딸은 앉아서 찡찡 울고 죽어도 안 먹고, 저는 우리 딸은 너 이거 먹기 전에 학교 가지 마 이래서 학교도 안 보내고, 그래서 이제 학교가 거의 30분이 늦었어요. 그래서 30분 지각을 하고 결국은 안 먹고 우리 딸이 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큐티를 못해서,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제 큐티를 한다고 우리 딸 학교 보내고 났는데 너무 참담하지요. 애는 30분 늦게 가서 어떻게나 됐을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날 말씀을 딱 펼쳤는데, 그날 잠언 말씀이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입술로 거두는 것으로 배부르게 된다. 제가 저희 아이들 먹인다고 열심히 밥해서 아침부터 빵 굽고 스크램블 해서 애한테 그렇게 먹였는데, 애가 그걸로 배부르는 게 아니라 이 애가 뭘로 배부르나 했더니 입에서 나오는 말로 배부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으로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안 먹으면 안 먹어도 안 죽어. 그런데 말을 제대로 안 먹으면 애는 죽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요, 말로 배불러요. 밥 먹는다고 배부르는 게 아니라, 물론 밥도 먹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배가 고픈, 제가 아까 팥 얘기했죠. 이 아이들을 받아주고 아이들의 그 속사정을 들어주면서 내가 얘기하는 이 엄마의 말들이 내 속에서 이 아이의 이 팥을, 배고픈 것을 채운단 말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채워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맨날 거기가 배가 고파요. 그 배고픈 아이들이 뭘로 가는가? 중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채워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말하고 관계를 성장시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으로 내가 먹고, 그리고 내 안에 살리는 말을 채워서 이 살리는 말로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 큐티를 목숨처럼 붙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저 큐티 하려고 큐티 나눔방 순장을 7년을 했어요.
왜? 이거 내가 순장 안 하면 말씀 나 그렇게 안 볼 거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실패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날 사건으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이한테 먹이지 않아야 될 거 먹여야 될 거 구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야, 이거 내가 먹어야 되는구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의 말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의 말이요,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을 흩으셨어요. 커뮤니케이션, 이게 대화가 커뮤니케이션인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게 막으셨어요. 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하는 일이라고 악한 일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밖에 없으니까 그걸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 했는데 저 사람은 어로 들어요. 나는 A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B로 들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서로 대화가 안 통해요.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대화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을 회복시키는 사건은 언제 일어났는가? 오순절 때 일어났어요. 오순절에 대화가 말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내가 내 나라 말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대가 뭘로 알아듣습니까?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진짜 개떡같이 말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건이 여러분 성령의 사건이에요. 왜? 말은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영역의 말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는 일은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내가 애를 써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조에 계신 분들, 이제 다음 주에 이분들 만나서 저희 숙제한 거 같이 체크업하고, 죄송하지만 숙제가 있어요. 체크업하고, 그리고 같이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오늘은 그냥 이 조 안에서 손을 붙잡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